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이천 폴리텍대학 마틴 교수 김홍영입니다. 오늘은 5차 시강의 전기기기 B파트의 5차 시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얘기는요, 내용은 삼상 유도전동기 구조인데요. 고정자 프레임에서 고정자 철심과 고정자 건선에 대한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 여기 상단에 있는 그림에 그거 보시면 유도전동기, 삼상 농용 유도전동기를 4분의 1을 안에를 이렇게 좀 잘라서 내부를 좀 볼 수 있게끔 잘랐습니다. 잘랐을 때 안에 가장 메인에 요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에 회전자 철심이 이렇게 있죠. 회전자 철심이 있고요. 요 세로로 이렇게 한 줄, 두 줄, 약간 비스듬하게 회전자 두 채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동그라미로 그리는 모형이 이제 회전자의 편면이 되겠죠. 평면도, 평면에 그 베어링과 축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서 앞에 있는 이 축은 어떤 운동 에너지로, 어떤 동작 에너지로, 기계적인 에너지로 변환을 시키고, 그 오른쪽 축에는 회전자가 그 회전자에 그 냉각 팬이 달려 있어서 회전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자, 요 회전자를 감싸고 있는 것이 오른쪽 왼쪽에 여기에 있는 요거, 그리고 요거, 요렇게 고정자 건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선법을 밑에서 보시면요, X, Y, Z 출력측이 되겠고요, 입력측이 되겠고요, U, V, W 출력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결선을 하느냐, 고정자의 건선 결선법은 X, Y, Z는 한 선으로 다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해서 리드를 뽑고, 그리고 U, V, W는 각각의 선으로 출력선으로 출력을 해서, 자, U선과 W선을 밑으로 쭉 잡아 당겼다라고 생각했을 때 마치 선이 Y자 모양 형태로 나타난다. 그죠? 네. 자,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V가 되고요.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되죠. 여기 U가 되고요. W 이런 형태가 되죠. 잡아 당기면서 이게 마치 Y자를 거꾸로 내세운 모양처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Y 결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성점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중성점이 나와 있고 각각이 상이 코일이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의 결선이 되겠습니다. 자, 델타 결선 한번 볼까요? 네, 델타 결선은 여기 지금 오타가 났는데 델타라는 모양이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UVW, 그러니까 U선은 Z와 연결되고 V는 X와 연결되고 W는 Y와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위로 잡아 당기면 이런 모양이 되죠. 이렇게 자, 이런 모양이 돼서 여기에서 이렇게 선이 인출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인출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코일이 되고 상이 되고, 그래서 요거는 상전압 380V 클래스가 나오는 거고, 여기도 380V,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도 380V 한 가지의 클래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Y 결선 같은 경우는 380과 220V가 나온다. 우리가 첫 시간에 다 알아봤었던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얘기를 지나가면
회전자에 대한 내용을 이제 회전자를 평면으로 이렇게 펼쳐 보면은 강판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농형에 대한 구조도를 보면은 이렇게 철심이 도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사선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자, 이 비스듬하게 끼워 놓은 이유는 이거를 이제 농형 회전자를 약간 비뚤어진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비뚤어진 홈을 줍니다. 그 이유는 회전자가 고정자의 자석을 끊을 때 발생하는 소음이 나요. 소음. 여기서 이제 삐뚤어 놓은 이유가 소음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약간 비틀어 놓는다는 것이죠. 소음을 없애기 위해서다. 자, 그 다음 이유는 기동 특성과 파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이건 뒤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농형 형태가 우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권선형. 여기서 보시면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고정자가 이렇게 있고요. 고정자. 그리고 안에가 권선형,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회전자 안에 이렇게 이제 코일이 감겨 있어요. 코일이 안에 감겨 있는 권선. 자, 여기는 권선이 감겨져 있지 않고, 농형은 안에 속에 약간 비틀어 놓은 것을 이제 나중에 여기를 철심으로 다 메웁니다. 이렇게. 그 반면에 여기 안에는 권선형으로 회전자를 권선을 감아 넣어요. 고정자에도 감지만 회전자에도 권선을 감습니다. 그래서 감은 선을 이렇게 뽑아서 슬립링을 거쳐서 브러쉬를 통해서 가변 저항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가변 저항.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볼륨을 연결해서 요거를 조절을 하죠. 이렇게 돌려가면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저항이 많이 될수록 출력은 적게 나가고, 저항이 줄어들수록 출력이 많이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절이 될 수 있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립 특성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슬립의 특성. 자, 이 슬립 특성은 유도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중요하다는 말은 뭘까요? 시험에 잘 나오겠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위가 N, S 해서 나침판을 하나 그리고요. 그리고 막대를 S로 대전되어 있는 막대를 이 나침판에 갖다 댑니다. 대면 N과 S극은 서로가 상호적으로 당긴다. 그리고 같은 극기는 민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막대를 이런 방향으로 회전을 시킨다고 하면은 이 안에 있는 나침반도 그 N극이 따라서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 속도를 우리가 NS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동기속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동기속도가 있고, 그리고 요 안쪽에서 따라서 도니까 요 안쪽도 따라서 돌죠. 따라서 도니까 이것을 우리가 실제 속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속도가 이거잖아요. 실제 속도라고 하고, 이 실제 속도는 다른 말로 회전자 속도라고도 합니다. 이게 회전자가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N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 거예요.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리고요. 요 안에도 회전자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우리가 요 안에 있는 면을 원판을 우리가 회전자라고 하고, 요 외곽에 있는 동그라미를 동기속도로 회전하는 회전망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요 회전자 속도를, 동기속도를 요 외곽에 도는 것을 NS라고 표현하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요 안에 있는 것은 요 ns 속도에 따라서 회전판이 돌아가죠. 이렇게 따라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n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ns와 n, 이 동기 속도와 회전자 속도가 같은 속도로 돌아갈까요? 그렇죠. ns가 먼저 회전을 하고 그것을 따라서 안에 있는 회전자가 따라서 돌기 때문에 ns와 n은 반드시 속도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돌아가니까. 그래서 같은 속도가 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차이 나는 거, 이 ns와 n의 속도만큼의 차이를 우리는 슬립이라고 합니다. 미끄러짐 정도죠. 슬립 S라고 합니다. 슬립. 그래서 미끄러짐 정도. 여러분, 그래서 슬립을 우리 주변에서 보면 이게 찍찍 미끄러서 신는 슬리퍼 있잖아요. 슬리퍼. 미끄러서 쭉쭉 신는 거. 그게 이제 슬립에 대한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슬립 S는 동기 속도분의 그러니까 ns분의, 그죠? 동기 속도 ns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죠. n,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요것을 곱하기 해서 100%로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 공식, 슬립에 대한 요 공식, 요 공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 공식을 한번 이해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슬립은 동기 속도 외부에 돌아가는 속도에다가 회전자 속도를 뺀 숫자에 동기 속도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100. 이게 슬립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갭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S가 만약에 0이다. 이 슬립이 0이다. 그러면은 NS하고 N은 같을 수 있겠네요. 슬립이 없으니까. 그쵸? 이건 굉장히 아이들한 값이네요. 그래서 동기 속도는,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 요 N은, 회전자 속도는 동기 속도로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죠? 회전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슬립이 1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슬립이 1이에요. 그러면은 N은 0이 되는 거예요. 0. 이거는 회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정지 상태다. 정지 상태다. 우리가 이야기 할 수 있고, 또 이제 막 그런 경우도 있겠죠. 정지 상태에서 막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찰나에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련된 말로 기동시다. 기동시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일반적인 슬립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요. 1보다는 작아요. 요런 우리가 수식을 이렇게 대소관계를 표시할 수 있겠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슬립의 범위를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자, 이 회전자 속도는
자, 이 동기 속도에 1에서 슬립이 뺀 숫자와 같아야 된다. 이런 수식이 이런 수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고요. 또 1에다가 s를 빼가지고 ns를 다르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죠. 우리가 ns는 p분의 120f다. 이 공식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동기속도 공식이요. 자, ns는 p분의 120f다. 이거 해서 우리 예제 문제도 하나 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ns 대신 요 p분의 120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변할 수도 있겠다. 라는 것을 여러분도 하나 확인하시고, 또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1에서 s를 뺀 것을 n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n을 이응을 시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한 가지, 요 두 가지, 요 세 가지 공식들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암기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암기보다는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공식에 관련된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 관련된 공식을 활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검정색으로 한번 바꾸고요. 자, EX 문제입니다. EX. 자, NS가요. NS가 1200이에요. 1200일 때 그 슬립이 0.05 이럴 때에 회전자 속도 구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n은 어떻게 돼요? 슬립이 1에서 슬립을 빼요. 아까 공식에 따라서. 그리고 ns를 줬잖아요. ns를 줬을 경우에는 이렇게 ns를 넣어가지고 수식을 우리가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대입을 해보죠. 1 빼기 슬립 얼마예요? 0.05 곱하기 ns가 얼마야? 1200. 이렇게 수식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계산기 두드려 보면은 1140 그죠? RPM이죠. RPM. 자, 분당 속도예요. RPM은 분당 속도고요. 초당 속도를 물어보면 M에서 RPS가 됩니다. 그죠? 1분을 초로 나누면은 60초잖아요. 60분의 1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단위에 대해서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래서 슬립 특성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슬립에 대한 저항손, 2차 저항손, 그리고 이제 단상 유도전등기에 대한 회전 원리를 가지고 한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차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